반갑습니다. 한국전란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료는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과 식물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통칭해 비료라고 합니다. 식물의 영양은 자생지에서는 물과 공기와 토양으로부터 공급을 받지만 원예화되었을 때에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많은 에란인들이 난초를 배양할 때 비료 공급에 대해서 선배 에란인에게 혹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방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란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시비 방법을 정립해서 배양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배양을 하여도 매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배양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접목해도 나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양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시비 방법의 적용과 비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히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비료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부족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료에 대한 부분은 그 역사와 과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비료의 성분, 비료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난초 배양에 필요한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등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가 인공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식량 생산을 자연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배경에는 이 비료가 있으니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초에는 어떤 비료가 필요할까요? 난초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황, 마그네슘,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염소, 몰리브덴 이 16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6가지를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16가지 필수 원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황, 마그네슘은 난초의 생육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량 요소라고 합니다. 이 다량 요소 가운데 탄소, 산소, 수소는 난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이지만 공기와 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하고 물만 주어도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질소, 인, 칼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난초의 성장과 번식에 있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물과 공기에서 흡수되는 양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으로 인해 비료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칼슘, 황, 마그네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소량 요소라고도 합니다.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염소, 몰리브덴은 비교적 적은 양이 있어도 된다고 해서 미량 요소라고 합니다. 난초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이 16가지 영양소는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15종을 풍부하게 공급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난초의 성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난초의 균형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난초를 배양하면서 잎이나 뿌리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병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농약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병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어 나타난 증상이라면 난초에게는 상당한 데미지를 가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병이 든 난초를 영양소 결핍으로 착각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난초의 필수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비료의 3요소인 질소인 칼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질소는 뿌리의 발육이나 잎의 성장을 좋게 하고 엽록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구성하여 양분의 흡수와 생육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가 결핍이 되면 엽록소의 생성이 저하되어 잎이 황색으로 변하고 약해지며 오래된 촉부터 시들기 시작하여 신화 촉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질소가 과잉이 되면 엽록소가 과잉 생산되어 잎이 암록색이 되고 무성해지며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잎이 연약해집니다. 이것을 도장된다고도 하죠. 그리고 질소가 과잉되면 영양성장이 지속되어 꽃눈을 생성하는 생식성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개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체는 꽃눈이 생성되는 시기인 약 7월경에 질소질의 비율을 줄여주면 꽃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란인들이 인위적으로 개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7월경에 물주기를 잠시 끊어서 난초를 혹사시키면 번식을 하기 위해 꽃눈을 생성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물을 끊음으로 인해 질소질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 번식에서 생식 번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화를 목적으로 하는 난초에 대해서는 물을 끊어서 혹사를 시키기보다는 7월경에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고 햇볕을 많이 주어 생식 번식을 촉진시키는 것이 난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꽃눈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탄수화물 생성 및 활용과 단백질 합성의 중요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며 호흡대사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고 발화에 도움을 주는 등 초기 생육에 많은 필요로 하며 꽃눈 생성에 영향을 주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체 내에 인이 결핍되게 되면 잎의 폭이 좁아지고 잎색이 자색이 되며 개화 결실과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그리고 체내에 인이 과잉이 되게 되면 마그네슘과 철의 흡수를 방해해 잎의 황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육이 억제되며 뿌리를 불량하게 합니다. 칼륨은 식물체 내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여 산도를 유지하며 물을 통해 영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의 중요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며 광합성, 정산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잎과 뿌리를 강화하고 세포벽의 두께를 강화시켜 병해충 및 온도 저하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식물체 내에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 황화작용이 일어나며 노화가 촉진되고
뿌리의 성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됩니다. 식물체 내에 칼륨이 과잉되게 되면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저해하여 그에 따른 결핍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비료의 3요소라고 하며 대부분의 비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초에 필요한 필수 요소의 종류와 비료의 3요소의 역할과 정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원소들의 역할과 정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